자, 고1 신사고 국어교과서. 자, 신사고 오늘 신영복 선생님의 수필을 다룹니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자, 자습서 46쪽이에요. 자습서 46쪽 준비하고 내용을 살펴갑니다. 자, 오늘은 이 글은 수필인데 편지글 형식 서간체 수필입니다. 서간체 수필. 그리고 또 기행 수필이기도 해요. 자, 수필이니까 큰 갈래로 교술에 포함되겠죠. 교술. 자, 처음 부분 갑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에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서간체죠. 자, 엽서 보내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필자가 수필적자, 필자가 와 있는 곳이 소강리 소나무 숲입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자, 제목이죠.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들어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바람풍 서리상, 여기서는 뭐 어려움, 고생 정도 드시겠죠. 자, 시련, 어려움, 고생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텨온 곳에 이르러서는 바위 위에까지도 소나무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경이롭죠?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놀랍고 신기하다는 얘기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 도시인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서, 자, 소나무가 서 있는 게 바위에 서 있죠. 그 비유적으로 신발 한 켤레 정도의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신발 한 켤레 토지 위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자, 소나무는 차지하는 면적이 적으면서도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걸 소비하면서도 이루어낸 게 없어요. 그 나와 소나무의 대조가 되겠죠. 자, 이 그런 경이로움을 접하게 만든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과 같았습니다. 자, 소강리의 솔숲이 원관념이고 엄한 스승이 보조관념이죠. 자, 직유법입니다. 회초리 들고 기다리는 회초리 밑줄, 즉 정신 제대로 바짝 차리게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또는 내 삶을 성찰하게 한다. 밑에 삶을 성찰 밑줄입니다. 이 소나무들이 나를 향해 회초리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내가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지 소나무 숲에서 느낀 경이로움과 성찰적 태도입니다. 자, 중간 부분 갑니다. 어젯밤에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 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 내용을 쭉 전개가면서 계속 당신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는 별 한 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자, 왜? 그만큼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니까.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별이나 소나무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이 경복궁인데 그 기본 궁제는 궁궐의 형태를 뜻해요. 그 궁궐 형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경복궁 당연히 복원해야지, 그런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소나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거죠.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건공사에 나무가 엄청나게 베어지고 사용되는 거죠.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그걸 복원하겠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소나무가 자라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데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제대로 된 소나무를 보기까지 그 정도 세월이 받쳐져야 되는 건데 그 세월을 베어 없애는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경복궁 복원에 이게 소나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거죠. 인간의 무리한 소비 행태에 대한 비판적 반성입니다. 그 다음 문단.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약간 넓혀서 소나무만 우리가 이게 마구마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거죠.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게 소중한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 인륜에 어긋나는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비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식물이 우리 지구 환경의 삶을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식물의 소중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놓여 있겠죠. 그것을 강조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소비자예요. 그 중에서도 최대 소비자가 바로 사람인 거죠. 사람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란 얘기입니다. 쌀로 밥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소비의 주체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더 악화되어 소비의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 이 자연의 가치가 뭐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생산의 요소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인데, 이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 두드러지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소비의 주체이자 더 심하게 객체로 전락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판일 나무를 베는 겁니다. 나와라. 다음 페이지. 산에 가서 나무 베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 글자로 적히진 않았지만 지켜야 될 규율이죠.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한 기운, 그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온 산천이 인간의 폭력성의 피해자가 된 거죠.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풍상 시련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소나무의 우리의 관계는 무지무지 때려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그 부종을 물리치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의 일상은 소나무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한을 달여주는 것이 바로 무덤가에 있는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소나무와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나무는 우리에게 우리와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 높은 절개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고든 둥치는 큰 나무의 밑둥이에요. 그 고든 둥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그 어떤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통해서 그 지조를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 미학인 거죠. 해서 우리에게 면면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오늘날의 상품과 다른 미학을 지닌 소나무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달락을 봅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자, 이런 사람,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 여기서 메마른 땅이라는 게 뭐죠? 척박한 환경, 문명의 폭력성에 가해지는 것이 메마른 땅이겠죠. 이것을 견디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바람직한 사람들입니다. 문득 지금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또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이제 자기 생존을 포기하고 자손이나 기르겠다는 식의 체념으로 소나무들이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남산의 소나무를 보면 솔방울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 부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인용해 준 겁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현대 문명 사회니까 점점 더 소나무가 자랄 그 땅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 잎이 넓은 그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침습은 침범하고 습격하는 거죠. 침범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자, 아카시아, 화렵수 이런 애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바로 이 소나무 주변의 생태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해서 밑에 봅니다. 자, 인간이나 소나무나 다 무한 경쟁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여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고 이제 결말로 향해 갑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자, 되게 혼나고 소나무 숲에서 자연으로부터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그 야단을 맞고 산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 숲에서 깨닫고 반성한 게 뭐냐? 자, 경제학의 폭력성, 현대사회,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 살아났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당신은 독자가 되겠죠. 여기서 당신은 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와의 소통입니다. 상호작용.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름에 들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아 두려워할 것 없어. 우리들이 그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자, 이 내용이
쇠가 곧 문명이겠죠. 문명이 지 혼자의 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나무, 가령 도끼 같은 걸 만들려도 나무 자루가 필요하겠죠.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나무의 가치가, 이 자연의 가치가 결코 문명 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에 문명의 폭력성을 해소하기에 우리가 지녀야 하는 자세, 다시 한번 자연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핵심 정리에 자 볼까요? 자, 마지막에 이 부분. 자,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라는 건데 봅니다. 자, 나무는 곧 인간을 뜻하고 쇠는 폭력성을 뜻합니다. 자루는 폭력을 가는 데 필요한 수선한 도구인데, 자, 밑에 의미 해석을 합니다. 자루 없는 쇠도끼가 폭력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을 휘두르는 자루, 자, 이게 나무가 곧 인간이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루, 즉 폭력적인 도구가 되지 않으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다? 쇠의 그 문명적 폭력성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무를 인간으로 동치시켜 보면은 나무가 없다면, 나무 자루가 없다면, 즉 인간 스스로가 그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쇠 자체가 무슨 폭력을 휘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그만큼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45쪽으로 갑니다. 자, 45쪽 가서 자, 제재 격언을 해봅니다. 자, 갈래 현대수필, 편직을 형식의 서간체 수필, 그 다음에 기행수필입니다. 그 숲에 갔었죠. 비판적, 사색적. 자, 특징, 당신에게 보내는 편직을 형식이다. 자, 자기 체험,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소비주의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결국 인간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죠. 자, 주제, 무차별적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자, 그런 삶의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짜임까지 봅니다. 짜임까지. 처음, 엄한 스승 같은 이 소나무 숲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당신에게 엽서로 띄웁니다. 자, 중간, 이기적이고 무차별적인 소비를 하는 인간의 행태에 대해 성찰하고 무한 경쟁 나왔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에 솔방울 한 개 들고 산을 내려오면서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 즉 우리가 그 수단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죠. 자, 여기까지 신영복 선생의 수필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다 이걸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